네, 안녕하십니까. 이우희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본에 간 우리 할아버지들은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이 사실은 큰 용기를 냈던 방송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반일 정서를 건드리는 대중의 반일 정서와 반대되는 역사적인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침묵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은 알면서도 왜곡 보도를 하고 또 더 많은 언론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앵무새처럼 받아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왜곡과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었었던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상당 부분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저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 것처럼 일제시대에 관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역사적인 사실이 피해자로서의 감정이 많이 이입된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최근에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왜곡과 오류들에도 종속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일 상위 개념, 상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오류를 바로 잡으면 그 개념의 그 역사적인 왜곡에 속해 있는 하위 오류와 오해와 왜곡들은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도 우리 할아버지들이 일본에 노예로 잡혀갔다라는 이 역사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역사적인 오해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역사적인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왜곡을 하나하나, 작은 걸 하나하나 논증을 하고 반박을 하는 데는 힘이 들지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노예로 잡혀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바로잡아 준다면 그 나머지 하위 종속된 역사적인 왜곡들은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학자들의 인식 틀, 프레임 전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눈먼 학자들의 인식틀, 노예 사냥이라는 이 인식을 깨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예 사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노예 사냥이라는 말은 굉장히 섬뜩한 단어입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도 노예사냥이라는 말을 쉽게는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선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렇게 생성된 단어가 대중에 깊이 인식되어 있고 학계도 쓰기 시작한다는 거, 종종 쓰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노예 사냥으로
노예 사냥이라는 단어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이미지 아닙니까? 서양인들이 흑인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서 본국으로 데려다가 마치 노새와 염소나 말을 사고 팔듯이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잡아가도 인간적으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정말 손발을 묶고 손을 묶고서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에다는 칼을 채우고 여기는 어떤 노예가 반항을 하고 있는지 도끼 비슷한 걸로 옷을 입은 사람이 내리치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 그림도 좀 역사적으로 과장이 입혀졌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노예 사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심코 쓸 때는 바로 이 이미지가 우리들의 뇌리에 생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든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일제시대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두고 노예라는 표현, 노예 사냥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안 하고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친북 노동단체, 민주노총, 여러분 다들 아시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탄기국이 아니라 무슨 단체였죠? 탄핵을 위한 국민총궐기본부라고 했던가요? 그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단체의 핵심 조직이 민노총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민노총이 그간의 쭉 행적은 얼마나 북한을 옹호하고 우리나라 우파 정권, 반공 우파 정권을 얼마나 비난하고 거세게 반발을 해왔습니까? 바로 그 친북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청동인 것 같은데 청동 노동자상이 일본에 자신들이 세웠다는 노동자상입니다. 못 먹어서 삐쩍 마른 노동자상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입니까? 이런 이미지를 일본과 우리나라 전역에 세우겠다는 게 바로 이들의 계획입니다. 뭐를 이용해서? 바로 눈먼 학자들과 무관심한 국민, 그리고 무식한 기자들, 그들이 양산하는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바로 이 짓을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쪽에서 노예 사냥이라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썼듯이 저도 좀 과장해서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노예 사냥을 당해서 간 게 아니라 조선 탈출이다. 탈출을 한 거다. 영어 표현으로 엑소더스를 한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사적인 진실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일본의 탄전지대에서는 1890년대 이후부터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쓴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이, 산업자본이 탄광을 한창 개발할 때 그때의 노무자들이 누구인가, 노동자들이 누구인가 조사를 했더니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원 자료가 있고 그걸 논문에 인용을 한 겁니다. 역사적인 팩트인 거죠. 1890년대면은 1897년일 겁니다.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조선시대 때 말을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이미 조선 왕조에서 일본으로 도항을 해서 일본의 산업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잡혀간 겁니까? 이때 일본과 이때는 일본이 우리를 병탄하기도 전인데 우리가 잡혀간 겁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죠. 국가기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역사적으로 조금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시각이 너무 많이 들어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료를 인용한다는 데서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도 각종의 육체 노동자들이 도일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제가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조선의 노동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할아버지들을 강제로 노예 사냥을 해서 데려갔다는 그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이 역사적인 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 탈출 일본행의 역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수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882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 갓쓰고 도포자락 휘날릴 때 얘기입니다. 그때 4명. 이 최초의 공식 기록입니다. 4명으로 시작해서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됩니다.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고 1909년경에 약 790명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로 나옵니다. 이때 일본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유학생과 외교관, 정치적인 망명자도 있었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육체 노동자도 이미 이때부터 일본의 도항에서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일본의 탄광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됩니다. 한일 합병 당시에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은 2,600명이라고 합니다. 5년 뒤에 1915년 3,917명, 그 다음에 1920년 3189명, 거의 10배 가까이 확 뜁니다. 10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923년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지금은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학살이라는 표현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도 물론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에 있는 언론들은 일본에서 한국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더라라는 얘기를 크게 보도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그 보도를 사실로 믿고 굉장히 큰 공포를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조선인 학살설이 막 유포가 됐던 1923년 관동 대지진,
그걸 겪고 또한 1925년에는 일본이 도항 저지제를 실시를 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인이 일본으로 오니까 일본인, 내지인이라고 하죠. 내지인의 일자리도 없다. 게다가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서 산업화된 국가들 모두가 다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자리가 없다. 또 너무나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조선인들의 도항, 합법적이지 않게 불법으로 일본으로 들어오려는 조선인들을 막았습니다. 막았는데도 바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막 때려 죽인다더라. 그런 공포 여론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인은 그만하라 하고 도항 저지를 하는데도 이 기간에도 조선인의 일본 도항은 폭증을 합니다. 1930년 29만 8천 명, 1935년 62만 5천여 명, 62만 5천여 명.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938년 79만 명, 1940년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119만 명. 우리가 광복하기 바로 전해죠. 1944년 마지막 기록에는 190만 명이 일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인이. 그러니까 한일 합방 이후에, 한일 합방 1910년 이후에 한일 합방 191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944년 광복 직전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 수는 무려 700배 이상 증가를 한 셈입니다. 이 정도를 두고 조선 탈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도를 두고 조선 탈출이라고 표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 탈출의 양상. 가끔은 제가 앞서 한 것처럼 전체를 조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 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찰 방법입니다. 자, 조선 탈출을 한 그 실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장동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도주를 해야겠다 라고 조선에서부터 이미 마음을 먹고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마치 나는 일본에 충성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동원에 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룹이 있었고, 위장동원, 자, 차명동원, 다른 사람의 이름까지 빌려서 나는 못 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이가 안 되거나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쿼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동원의 요건이 안 된다거나 당시에는 호적제가 정리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적당한 신분이 없었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동원에 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명동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관알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그 관과 계약을 맺은 민간인들이 모집해서 가져가는 그 동원 이후에 관이 나서서 누구 갈 사람을 보고
데려갈 때 그 관알선에서는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어떤 면접을 보듯이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거를 보고 신체 강건한지 그런 점들을 보고 선정을 해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차은영 동원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노무 동원기에도 밀항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본이, 그러니까 좌파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길 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데려가고 잠자고 있는 사람 침실에 들이닥쳐서 총구를 들이대서 트럭에 태워서 데려가고 이렇게 했던 시기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못 가서 문제지 가고 싶어서 뇌물을 주고 했던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 동원기에도 자발적인 밀항으로 부산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붐볐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였다. 이런 게 있고요. 연고도항. 일본에 이미 진출해 있는 친척이나 지인, 그런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뭔가 체류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그룹.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시의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조선을 사실상 탈출을 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미디어워치 아닙니까? 미디어워치는 사실만을 보도를 합니다. 또 보도를 할 때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제가 1913년 동아일보 일면 톱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노동자의 도일란. 해서 제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옛날 신문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직접 찾은 기사입니다. 제가 이걸 찾으면서 보니까 도항, 밀항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검색이 됩니다. 일본으로의 도항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기사의 숫자나 기사의 그 중량감으로 밀어서 일본으로의 도항이라는 거는 거의 사회적인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자, 이 기사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